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딩 산책입니다. 혹시 영화처럼 손짓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상상 해보셨나요? 오늘은 파이썬, 오픈CV, 그리고 구글의 미디어 파이프를 이용해서 웹캠으로 내 손동작을 인식하고 유튜브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생, 정지, 음소거, 탐색까지 내 손으로 직접 제어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사용할 핵심 도구는 구글 AI 엣지의 동작인식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파이프의 제스처 레코그나이저와 키보드 입력을 대신해줄 파이 오토 GUI 라이브러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부터 설치해 볼게요. 이 프로젝트는 파이썬 3.10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볼게요. 세팅즈에 가서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인스톨 버튼을 누르고 미디어 파이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파이 오토 GUI 그리고 설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CV는 미디어 파이프에서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건데요. 만약에 설치가 되지 않으면은 따로 오픈CV 파이썬을 설치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코드를 완성해 볼까요? 가장 먼저 컴퓨터에 웹캠을 켜고 화면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오픈CV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웹캠 영상의 가로 세로 크기를 1280, 720으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CV2 비디오 캡처를 사용해서 기본 웹캠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캡처에서 셋으로 프레임 위스 하이트를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FPS 계산을 위해서 스타트 타임 제로로 초기화를 하고 while 루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캡처에서 매 프레임마다 이미지를 읽어오고요. 만약에 석세스가 아닌 경우에는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CV2 플립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을 좌우 반전시켜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자연스럽게 손을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우 플립은 숫자 1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FPS를 계산을 할 건데요. 이전 시간이 0이었고 현재 시간을 구해서 FPS를 구하면 됩니다. 현재 끝난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빼고 스타트 타임이 0보다 크면은 해당 계산을 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냥 0으로 지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스타트 타임을 갱신시켜주고 그러면 계속 FPS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CV2 put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프레임에 FPS를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60에다가 대략적인 위치를 잡고요. 폰트는
플레인을 쓰고 이렇게 하고 cv2 imshow를 이용해서 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저희가 유튜브 제스처 컨트롤 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고 프레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키가 눌려지면 꺼지도록 할 건데요. 웨이트 키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Q를 누르면 꺼지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프가 끝나면은 캡처 릴리즈를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창을 끄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잘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Q를 눌러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창이 너무 크게 보였죠? 그래서 위쪽 상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유틸리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스택 이미지라는 함수를 만드는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저는 프레임을 좀 줄여서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결과를 볼게요. 네, 이제 잘 나왔죠? 크기가 알맞게 잘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미디어 파이프를 가져와서 우리 손으로 인식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디어 파이프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시킬게요. 그리고 손 뼈대를 그릴 때 사용할 미디어 파이프 핸즈라고 해서 솔루션에 있는 핸즈를 사용할 거예요. 미디어 파이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솔루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파이프에 태스크 방법이 있는데 솔루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전에 라이브러리를 막 많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가져다가 쓸 때. 근데 지금 태스크 방식으로 할 때는 조금 자유롭게 변경도 할 수 있고 모델 변환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유도를 좀 줬습니다. 이건 구글에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최근에 구글에서는 솔루션 방식보다는 태스크 방식을 쓰기를 레커멘드 하고 있어서요. 저도 이제 태스크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드로잉 유틸 같은 것들을 쓸 때는 이제 솔루션에 있는 걸로 쓰게끔 예제 코드도 되어 있는데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보고 다시 오시죠. 네. 보시면 라이브러리 임포트 할 때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고요. 모델 파일은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동영상이니까 이렇게 베이스 옵션이랑 레코그나이저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웹캠 설정은 이전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파일, 미리 학습된 모델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동작 인식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아래쪽에 내려가시면은
여기 핸드 제스처 클래스파이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이렇게 누르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다운로드를 한번 해봤어서. 아니면은 링크를 카피하고요. 터미널에서 wget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요. 현재 폴더에다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끔. 다운로드 완료되었어요. 그러면 파일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모델을 불러올 건데, 모델 패스가 현재 같은 폴더에 있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베이스 옵션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제스처 레코가니션 옵션에다가 베이스 옵션에는 방금 만든 베이스 옵션을 넣고요. 러닝 모드에는 이 러닝 모드가 이미지, 그 다음에 비디오, 그다음에 스트림 방식이 있는데 저는 비디오 방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왜 웹캠은 스트림 방식인데 왜 비디오를 쓰느냐 하면은 스트림 방식은 비동기 방식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현재 비동기를 써야 될 만큼 여러 가지들의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현재는. 그래서 비디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 디텍션 컨피그레이션은 0.7로 하고요. 나머지는 0.5. 네. 손은 하나만 잡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코드를 트라이 캐치로 묶도록 할게요. 트라이 익셉션이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가지고 온 제스처 레코그나이제이션에 비전스 제스처 레코그나이저에 인스턴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옵션을 집어넣고 이거를 레코그나이저라고 할게요. 그리고 while문을 이 안에 넣어서 하고 프레임은 똑같이 이전이랑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오픈CV의 프레임은 BGR이니까 RGB로 변환을 해서 미디어 파이프는 RGB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환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미디어 파이프에 맞는 이미지로 변경을 할 거예요. 이미지 포맷 sRGB 데이터에 이미지 RGB를 넣었습니다. 그럼 미디어 파이프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로 레코그나이저에서 인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디오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파이프 이미지를 넣고 여기 타임 스탬프를 찍게 되어 있는데
현재 시간을 타임스탬프로 찍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자로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식 결과가 있으면은 리절트가 있고, 그 다음에 리절트에 핸드니스라고 있어요. 손을 잡는 건데, 네, 이거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태스크 출력해 보시면은 손동작을 카테고리를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된 손의 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좌표에서 감지된 손의 랜드마크, 그 다음에 감지된 손의 랜드마크인데 3개 좌표, 리얼 좌표겠죠? 리얼 코디네이트. 이렇게 4가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을 잡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과에서 랜드마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할게요. 그래서 랜드마크를 찾았는지 진짜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서 선언했던 mp 드로잉 함수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랜드마크 이때 핸드 랜드마크 프로토라고 하는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도 예제 코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똑같이 구현을 한 거고요. 랜드마크 pb2에 raised 랜드마크 리스트, 그 다음에 랜드마크 프로토에 랜드마크 스탠드 2에 랜드마크 있는 랜드마크를 x좌표의 랜드마크 x, y좌표의 랜드마크 y, z의 랜드마크 z를 넣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mp 드로잉 함수를 이용해서 랜드마크 프레임에다가 핸드 랜드마크 프로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그릴 건지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랜드마크가 잘 보이죠, 이제? 이제 손이 잘 따라다니는 걸 봤고요. 네, 현재 코드를 보니까 손에 랜드마크 그리기 위해서 프로토로 변환하는 반복문이 있었죠? 이번에는 이 반복문을 최적화할 거예요. 랜드마크를 한 번만 순회하면서 뼈대를 그리고 픽셀 좌표 계산하고, 그리고 손 주변에 네모난 바운딩 박스까지 그리는 걸 모두 처리해 볼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건데요. 랜드마크 리스트까지는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 리스트를 담을 배열과, 그 다음에 박스를 찾으려면은 좌표를 다 받아서 그 좌표들을 갖는 최외곽 박스를 찾아야지 박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랜드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px, py에
실제 이미지 사이즈에 맞는 포인트를 찾아주면요, px,pr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x 좌표계에다가 모든 포인트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리스트에다가 현재 인덱스와 그 다음에 포인트 x, 포인트 y, 랜드마크 z까지 넣어서 랜드마크의 리스트를 받아오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 랜드마크 프로토에 랜드마크를 add를 해서 x좌표에는 랜드마크 x, 랜드마크 y, z를 넣어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드로잉 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이 드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x 좌표계 하고 y 좌표계 아까 찾아놨던 게 있으면은 박스에서 최소가 되는 곳, x가 최소가 되는 곳과 그 다음에 y가 최소가 되는 곳, 그 다음에 max가 되는 곳, x, y 좌표 이렇게 하면은 바운딩 박스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너무 핏하니까 조금씩 여백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좌우 상하에 20씩 여백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 그려졌는지 사각형 박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녹색으로 해서 렉탱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해서 한번 이전처럼 잘 그려지는지 그리고 박스는 잘 쳐지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손 뼈대랑 초록색 바운딩 박스 잘 보이시죠? 이제 손 위치가 훨씬 명확해졌죠? 코드도 깔끔해진 것 같고요. 드디어 마지막인데 이제 파이 오토 GUI를 임포트 시키고요. 인식된 제스처로 실제 키보드 입력을 발생시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오토 GUI로 실제 키보드 입력 받는 거를 실행하기 전에 프린트로 먼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실행하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디바운싱 변수를 추가할 건데요. 이게 같은 제스처가 연속적으로 마구 실행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전 제스처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액션 타임이 언제 끝났는지 그걸 보고 이벤트가 자주 일어나지 않게끔 예외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랜드마크를 찾은 걸 가지고 아까 그랬죠? 그 제스처 이 손동작 카테고리가 나온다고요? 카테고리가 무엇이 있냐면은 총 7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unknown, 그 다음에 주먹을 쥔 거, 그 다음에 손을 다 편 거, 포인팅, 그 검지망 편 거,
그 다음에 thumb down, 엄지를 밑으로 내리는 모양. 그 다음에 thumb up은 엄지를 위로 올린 거. 그다음 빅토리는 V, I love you는 엄지, 검지, 새끼를 위로 올린 거.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탑 제스처를 보고 할 건데, 현재 제스처가 핸드 인덱스가 지금 받을 수가 없죠. 핸드 인덱스를 받으려면은 네, 여기를 enumerata를 사용해서 인덱스를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몇 번째 손의 제스처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탑 제스처를 가지고 할 거고, 찾아진 카테고리 네임과 그 다음에 스코어가 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텍스트를 이용해서 제스처 이름 화면에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바운딩 박스에 X좌표랑 Y좌표 좀 내리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제스처를 무슨 제스처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끔 하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 오픈팜, 포인팅 업, 그 다음에 아까 뭐죠? 네, I love you, 그 다음에 빅토리, sum up, sum down, 그 다음에 close fist. 네, 다 나왔죠? 제스처 인식은 잘 되는 것 같아요. 텍스트를 좀 중요한 건데, 이제 먼저 제스처가, 아까 제스처가 none이 있었죠. 값이 없거나 혹은 제스처 네임이 none인 경우, 이럴 때는 제스처 네임에 none을 넣을게요. 그리고 제스처가 이전 제스처랑 동일하면은 굳이 계속 명령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제스처가 이전 제스처랑 같지 않을 때만 명령을 주게 되도록 할게요. 현재 타임, 아까 말했던 시간을 보고 자주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넣을게요. 현재 시간에서 마지막 액션 타임을 뺐을 때 0.2초 지나야지만 시작하게끔 하면은, 너무 빈번하게, 빠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제스처에 대해서는 스킵하는 걸로. 그리고 제스처 네임이 오픈팜, 오픈팜 하나 있었죠. 이거는 뭐 어떤 걸 누른다. 그 다음에 제스처 네임에 포인팅 업이면은, 이게
문자로 오기 때문에 대소문자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썸업. 네. 이렇게 있다고 하고 나중에 또 추가할게요. 그 다음에 라스트 액션 타임에는 현재 시간을 넣어주면은 갱신이 되겠죠. 그리고 이전 제스처에는 현재 제스처를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이전이랑 똑같을 때는 갱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도 주지 않겠죠.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유튜브를 제어할 거니까 이건 일단 제가 켜놓은 건데요. 제 거를 플레이는 K 버튼, 그 다음에 이거 뭐 넥스트 영상을 하는 건데 넥스트 영상은 좀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할 거니까 K 버튼이랑 그 다음에 풀스크린 할 때 F, 그 다음에 네, 소리는 뮤트는 M, 그 다음에 좌우로 5초씩 하는 게 방향키.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오픈팜을 뭘로 할까요? 오픈팜을 쫙 폈으니까 전체 화면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키 아까 K였나? F였죠? 그리고 포인팅업은 재생 플레이 버튼이나 아니면은 뭐 멈추기 버튼으로 해서 스페이스도 되는 걸로. 맞죠?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스페이스도 되죠. 그 다음에 썸업은 음소거. 아까 음소거 M이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썸업 말고 빅토리로 오른쪽으로 10초. I love you. 이걸로 레프트 10초. 네. 이렇게 하면은 제어를 할 수 있겠죠? 제어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보면서 해야겠죠? 플레이. 아직 실행하게끔 안 되어 있죠? 다시 이거를 넘겨서 보도록 할게요. 네, 프린트만 하고 있었죠? 스페이스. 그 다음에 K. F가 전체 화면. 그 다음에 썸업이 뮤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 네. 잘 되는 거 확인했죠? 네,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헷갈려서 일단 끄고 그러면은 파이오토 GUI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키보드에서
키를 누를 때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키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레스 함수를 사용해서 이 키들을, 이 명령어들을 주면은 똑같이 동작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키 F니까 F를 눌러라 하면 되고요. 그럼 얘는 스페이스, 그리고 얘는 키 M, 얘는 키 라이트, 얘는 키 레프트.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쪽에 넘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네, 플레이 되죠. 그다음에 전체 화면 됐죠. 그 다음에 뒤로 5초. 뒤로 5초였네요. 네, 오른쪽으로 5초. 그 다음에 뮤트. 다시 하면은 켜지는 걸로. 네. 자, 이제 유튜브 영상 띄워놓고 이렇게 실행을 해봤는데 잘 되는 걸 확인하셨죠? 손바닥을 펴면 전체 화면이 되고, 검지를 들면 영상이 멈추고, 따봉으로 음소거까지 정말 신기하게 잘 작동하죠? 오늘은 이렇게 오픈CV 미디어 파이프 파이 오토 GUI로 손동작 유튜브 제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도 이 코드를 응용해서 더 많은 제스처를 추가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PPT 넘기기나 이런 것들을 제어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